코로나 기간 참았던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오는 4월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는데 벌써부터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일리지로 구매할 경우 인기 있는 장거리 노선일수록 마일리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40대 회사원 김현석 씨. 평소 출장이나 여행 갈 때 항공사 마일리지를 많이 쓰는데 최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일리지로 사는 항공권을 다음 달 안에 최대한 끊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일단 발권해 놓은 쪽은 동남아 쪽, 태국 쪽을 잡아놨고 지금 열심히 미국이나 유럽 쪽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네요. 김 씨가 서두르는 건 4월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기 때문. 지금은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 살 때 지역별로 구분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데 4월 이후 발권하는 항공권부터는 거리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인도네시아 발리 등 인기 장거리 노선 상당수가 필요한 마일리지가 확 늘어납니다. 인천, 뉴욕 왕복 일반석의 경우 3월까지는 7만 마일이면 되지만 4월부턴 9만 마일 필요합니다. 인상률 29%로 좌석 등급이 올라갈수록 인상률은 더 커집니다. 좌석 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발리 왕복의 경우 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가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대한항공은 짧은 거리는 오히려 이득이란 입장입니다. 인천 후쿠오카 왕복 일반석에 지금은 3만 마일 필요한데 앞으로는 2만 마일로 준다는 겁니다. 2019년에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한 회원의 24%만이 장거리 노선을 이용했고요. 따라서 중단거리 공제 마일리지가 다수 인하돼서 대다수의 회원이 혜택을. 그럼에도 시민들 사이에선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거리는 저가 항공권 등을 써도 되고 주로 장거리 항공권을 사거나 좌석 승급하려고 마일리지를 모아왔는데 그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됐단 겁니다. 많이 인기 있는 노선들 위주로 거의 30%, 40%, 50%까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게 심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모았던 이제 재산인데 이게 좀 정도를 어느 정도 넘어가서 너무 디밸류에이션을 시키니까 그게 좀 많이 불만이죠. 신용카드까지 추가로 써가며 어렵게 모은 마일리지인데 배신감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50만 마일리지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면은 여러 다양한 노선들을 이제 제가 정할 수 있는데 4월부터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3차례 미뤄졌던 마일리지 소멸 시한도 돌아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서둘러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일단 항공권부터 예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공권은 탑승일 361일 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 항공권을 발권했다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표를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이 편당 5%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 예약이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아직 운항이 재개되지 않은 노선도 남아있는 만큼 제도 유예기간을 늘려주거나 당분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데요. 항공권은 거리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이제 차감하고 사용처도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혜택 취소다. 혜택 축소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리하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일리지를 쓰고 싶어도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쵸? 맞아요. 저도 이제 확인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쌓였나. 제가 2014년 8월부터 7만 2천 포인트를 넘게 쌓았어요. 쓴 적이 없으니까 계속 쌓기만 한 거죠, 10년 동안. 네. 근데 이게 항공권을 끊자니 제가 가려는 날짜는 예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좌석이 전체의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불만이 커지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빛 좋은 개살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직접 소셜미디어에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이라고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제 이제 대한항공이 이걸 보고 나서 그랬는지 급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보너스 좌석 비중도 늘리고 특별기 운항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현재 마일리지 보유자들이 개편 전에 좀 더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취지라서요. 네. 개편 이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편입니까? 네.
대한항공 고객들을 위한 개편이긴 네. 한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편에 담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아닌지 이걸 심사하고 있다는데요.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 방법을 대폭 조정해 거리가 먼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더 많이 차감하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차감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은 이용 비율이 높은 단거리 노선에서 더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동남아를 갈 때는 가격이 더 저렴하고 시간대가 다양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을 하고 비행기 표값이 비싸고 대체할 수 있는 항공사가 제한적인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주장은 모순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반발이 있자 대한항공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 한 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은행을 통한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것을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대한항공은 이제라도 마일리지 공제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